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 6시 부엌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쌀을 씻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다.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된장국 또 짜겠네. 한 숟갈 뜨기도 전에 나온 말이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국에 물을 더 넣었다. 반찬은 왜 이 모양이야? 이 집안 며느리 맞아? 그 말은 매일 반복됐다.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그 집에서는 말 대신 한숨이 더 많았다. 어느 날이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다. 이걸 사왔어? 돈이 남아돌아?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뒤집어 엎었다. 사과 몇 개가 바닥을 굴렀다. 며느리는 그 사과를 하나씩 주워 담았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끝내려 했지만 그날은 달랐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여기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그 말이 유난히 깊게 박혔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금씩 변했다. 말을 줄였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더 거칠어졌다. 요즘 눈빛이 왜 그래? 버릇없게.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은 한참 있다가 말했다. 괜히 더 시끄러워져.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뭐지?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밥을 차리고 국을 데우고 수저를 놓는 그 평범한 순서. 하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이게 사람이 먹는 밥이야?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갈 뜨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간도 못 맞추고 도대체 몇 년을 산 거야 여기서?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늘어졌다. 남편은 또 고개를 숙였고 시아버지는 물만 들이켰다. 그 침묵이 며느리를 더 조였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런 밥이나 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 끝에 집혀있던 김치가 조용히 다시 접시 위로 떨어졌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그 어떤 고함보다 크게 들렸다. 며느리는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닭 짧은 소리였다. 그 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이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본 것은 입술이 살짝 떨렸다. 말을 꺼내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흘렀다.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길었다. 어머니,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이제 그만하세요. 공기가 멈췄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시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누구도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 매일 무서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아침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도 참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잘해보려고. 그 말 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에 있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더 숙였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도 사람입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이후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는 울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이 끝난 뒤 식탁 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숟가락도 숨소리도 모두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랬어.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들렸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도 23에 시집왔어. 잠시 멈췄다. 기억을 꺼내는 듯 말이 느리게 이어졌다. 아무것도 몰랐지. 된장국이 짠지 싱거운지도 몰랐고 어른 앞에서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도 몰랐어. 그녀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 밥 차렸던 날 그릇이 날아왔어. 그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이 짜다고 밥이 설었다고 며느리가 이게 뭐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날 나도 울었어. 근데 짧은 숨이 섞였다. 울면 더 혼났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안 울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냥 참고 또 참고. 시어머니의 손이 밥그릇 위에서 멈췄다. 그게 며느리인 줄 알았어. 그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버티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은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방식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처럼 들렸다. 근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조금 흔들렸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니었나 싶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조용히 서 있었다.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그 집에 처음으로 이야기가 생긴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방식의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여전히 같은 풍경이 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국자면 말해.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식탁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누군가는 견디며 어른이 되고 누군가는 말하며 바꾼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둘 사이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사람으로 보는 순간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을 이유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한다.